안녕하십니까, 조원익입니다. 기초 영문법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명사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동명사는 영어로 제런드라고도 하는데 준동사의 일종입니다. 준동사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준동사는 정형동사와 정동사 혹은 정형동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동사 또는 정형동사. 정형동사는 시제가 무엇인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는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는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보통의 경우 완전한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동사였지만 원래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문장 안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는 또한 비정형동사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준동사는 온전히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 자리에 오거나 할 수가 없고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데 주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준동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준동사 중에는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동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이 분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준동사입니다. 부정사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고,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만드는 것이고,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보통 현재 분사는 ing형을 취하게 되고요. 과거 분사는 ed가 보통이지만 규칙 변화가 아니라면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 이와 같은 준동사가 문장에서 영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사에서 따로 공부하고 동명사, 분사에서 따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동명사는 준동사의 일종이다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부정사나 분사는 다음에 공부하고 오늘은 동명사 공부하겠습니다. 동명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원형에 ing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부정사는 문장에 명사용법이 있고 형용사용법이 있고 부사용법이 있습니다. 분사는 원칙적으로 형용사 노릇합니다. 동사가 더 이상 동사 노릇하지 않고 형용사 노릇하게 됩니다.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동사가 변하여 명사 역할을 하는 것, 명사로서 쓰이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명사의 형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 원형에 ing를 만드는 것, seeing 또는 believing, 이와 같은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였으나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사란 문장 안에서 그렇죠. 주어, 보어, 목적어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사가 명사로 사니까 뭐뭐뭐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뭐뭐 하기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부정사의 경우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사실은 동명사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해 보죠. 그래서 seeing, 보는 것, believing, 믿는 것.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동사의 보어. 이렇게 보어는 주어와 동격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그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동격. 소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란 말이죠. Seeing is believing.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오고 그래서 명사 노릇한다고 했는데 부정사에도 명사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사 to see is to believe 해도 사실은 같이 쓰이며 이 둘은 똑같은 뜻으로 또 속담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보통은 to see is to believe, 네, seeing is believing 둘 다 차이 없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사를 쓰는 예이고 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기본적으로 주, 보어, 목적어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동사에는 분사도 있었죠. 분사가 ing와 ed가 있는데 오늘 ing 예문 보죠. I saw him going. 이것은 동명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I는 주어고 I saw 동사입니다. 보았다. 그리고 그를 보았으며 나는 그를 보았다로 끝난 영어가 아니라 그가 going into the house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까도 보어가 왔는데 주어와 동격이며 이게 목적어 다음에 오는 보어는 목적어와 동격이 되어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마치 원래는 I의 목적어라 그를 보았다인데 그가 들어가는 걸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명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사로서 분사가 보어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seeing is believing 이런 ing 붙은 형태를 동명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명사는 아까 주어, 보어, 목적어 노릇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명사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함께 그런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명사는 아까 주어, 보어, 목적어 노릇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명사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함께 그런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사의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어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거기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 주로 이 둘의 목적어며 아주 특별하게 특수한 형용사의 목적으로도 쓰이는 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모두 기본적으로는 뭐뭐뭐 하는 것 이런 번역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take a walk 이것은 산책하다라는 수거입니다.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문장 만들 수 있죠.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그래서 나는 산책을 합니다. 매일 하면 I take a walk every day. 원래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과거라면 I took a walk. 3인칭 단수라면 he takes a walk. 근데 오늘은 여기 ing가 붙어가지고 동명사가 되어 산책하는 것. 내부적으로는 산책하다 동사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산책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taking a walk in the morning
is a good exercise. Taking a walk in the morning is a good exercise. Taking a walk in the morning. 오전에 산책하는 것은 is a good exercise. 좋은 운동이다. 이와 같이 산책하는 것은 주어로 쓰였고, 자, 그럼 다음 어떻게 보어로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그의 취미들 중 하나가, 그러므로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리고 이게 보어가 돼요. 보어라면 동격인지 보세요. 네, one of his hobbies is collecting. 원래 collect stamp 이렇게 하면 우표를 모으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표를 모읍니다 한다면 I collect stamps. 이렇게 문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우표 모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취미는 모으는 것, 동격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건 달라요. He is collecting. 똑같습니다. He is collecting stamps. 이러면 그는 우표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is collecting 본동사가 되어 비동사의 ing가 와서 진행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is collecting 했지만 is collecting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본동사가 is ing가 되어 진행형으로 쓰였고, 여기는 취미는 모으는 것이다. 동격의 보어로 쓰여 동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문장에서 이렇게 비슷한 거 ing 몇 개 내놓고 용법이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러면 다 분사인데 하나만 동명사 있거나, 그래서 모양만 보고 좋은 점수를 낼 수 없죠. 그리고 해석만 해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분석이 따르는 것입니다. 동명사 또 한 가지 역할은 목적어입니다. 여기 you should avoid. avoid는 피하다, 회피하다, 피해야 합니다. 뭐를 피해? 원래 call him after 8 o'clock 하면 동사가 돼요. 네, I called him after 8 o'clock. 나는 그를 8시 이후에 전화 걸었다. 과거. 전화 걸을 것이다. 그러면 I will call him after 8 o'clock. 그런데 오늘은 ing가 와서 8시 이후에 전화를 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주어, 그 다음에 should avoid, 동사, 그 다음에 calling,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아까는 동사 뒤에 와서도 동격의 보호가 되었는데 동사 뒤에 왔는데 오늘은 을 해석이 되어 전화 거는 것을 피하다,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또는 I am interested, 보통 in 전치사와 함께 수거로 쓰이죠. 뭐뭐뭐에 관심이 있다. 여기 improve my English는 나의 영어를 발전시키다인데 동사로 쓸 수 있어요. 나는 영어를 발전시킬 거다. I will improve my English. 그런데 오늘은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는 in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여기는 서울은 is worth, 동사 다음에 보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여기는 값어치라는 명사도 돼요. 근데 오늘은 가치 있는 입니다. 가치 있습니다. 형용사인데 특수한 형용사가 돼요. 목적어를 취합니다. 원래 동사 visit many times, 여러 번 방문을 하다. visit 뭐뭐뭐, so visit the city many times, 그 도시를 여러 번 방문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동사가 될 수 있었으나 오늘은 동명사 되어 여러 번 방문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즉 의역하면 서울은 여러 번 방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할 가치가 있다. 또 like 뭐뭐뭐 같은, near 근처 가까이에서 뭐뭐 할 뻔하다. busy 바쁘다, 뭐 하느라 바쁘다, 뭐 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be busy in ing에서 in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BCING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BC의 목적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형용사의 경우 목적어도 되고 보통은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주어로 사용된다는 것이 동명사의 기본 기능입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아까 부정사와 동명사 비슷한 기능이 있고 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할까요?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I like 다음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사의 명사용법에 목적어 될 수 있고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대동소이합니다. I like to, I like ing. 그런데 ing는 일반적인 것, 일반적 동사, 보편적 동사를 의미하고 여기는 일반적이 아니라 개별적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행위, 여기는 늘 하는 행위 또는 개별적일 때는 단독으로 벌어지는 한 번 일회성 동작. 그래서 나는 좋아해. 그다음에 영화 구경 가기를. 네, 어떤 특정한 때 나 영화 구경 가고 싶어. 그럴 때는 I like to go to a movie. I like to go to a movie. 그런데 평소에 일반적으로 영화 다니는 거 좋아해.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해. 하면 I like going to a movie. I like going to a movie. 이와 같이 두 가지 비슷한 둘 다 쓰일 수 있으나 이런 일반적인 동작, 개별적인 동작의 의미의 차이가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동사들은 to 쓰고 ing의 뜻을 쓰면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 있고 아주 어렵게는 to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는가 하면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있어서 시험에 잘 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하게 될 문법의 본편 문법 설명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좀 더 듣고 오늘 기초영어에서 초급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이 그냥 ing만 쓰이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했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누가 보고 누가 믿죠? 없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원래는 동사에서 누가 본다, 누가 믿는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동명사가 동사가 아니니까 주어가 꼭 와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도 없어요. 어떤 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일 때 일반적인 사람이 주어일 때 밝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I love eating oranges and bananas. 이때 eating은 나는 사랑해, 좋아해, 먹는 것을.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자동적으로 내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으로 보아 문장의 주어나 또는 문장의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쓰인다면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 love eating 이 말은 나는 좋아해, 내가 먹는 것, 명시하지 않아도 누군지 분명합니다. 또는 일반적인 사람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표시해야 된다면 그때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을 쓰는 점 보통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o she doesn't like.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를? 그녀 어머니. 어머니가 혼자 밖에 나가는 걸. 원래 어머니가 혼자 밖에 나가신다. 그러면 그녀의 어머니가 주어로 her mother 3인칭 단수니까 goes out alone 해야 됩니다. Her mother goes out alone.
그런데 오늘은 going out alone 해서 나간다가 아니라 혼자 나가는 것 동명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가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의 나감. 네, 동명사니까 어머니의 나감.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됩니다. 원래 이 문장은 주어고 동사며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she does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뭐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가는 것을. 그래서 주어고 doesn't like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going out이 원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나가요? 의미상의 주어로 her mothers가 온 것입니다. 네. 이때 she doesn't like her mothers가 목적어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소유격이 목적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like의 목적은 going out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위하여 소유격 her mothers가 왔습니다. 그런데 회화체에는 이런 경우 she doesn't like her mother going out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인데 회화체 따위에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이런 점도 용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대부분 apostrophe s 소유격이 더 자주 쓰이게 됩니다. 동명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하지만 원래 동사 출신이라서 동사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돼요. 단순형 동명사, 그냥 동사 원형, 그렇죠. 원형에 ing 이렇게 온 것은 단순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완료가 아까 한 것처럼 have 플러스 pp인데 거기 ing가 되어서 having pp가 되면 완료형 동명사가 됩니다. 수동이라면 아까 했지만 비동사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being pp 또는 having been pp 이렇게 오지만 어쨌든 단순형 동명사는 주절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완료형이 되면 본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선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가 있었다면 그보다 과거가 되고 주절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having pp는 그보다 더 먼저인 대과거를 표시하게 된다. 과거보다 더 먼저를 표시한다 하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꽤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ing가 왔지만 수동태 쓰려면 being ed가 와야 돼요. 아까 했죠? 수동태니까 being ed. 수동이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써야 되니까 이게 수동이잖아요. 그럼 여기 수동에 오려면 being 이렇게 와야 수동 동명사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ing만 와도 내부적으로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요. 그래서 want ing, need ing, bear, desire, require ing 이 말은 되어질 필요가 있다.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worth ing 또는 worthy 하면 of ing 이렇게 오면 분명히 수동태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공부되어질 가치가 있다. 건설되어질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this house is worth paying for. 그러면 할 가치가 이 집은 가치가 있다는데 paying for 지불되어질 가치가 돈 주고 사질 가치가 이런 뜻입니다. past도 뭐뭐가 지난 오늘은 전치사의 용법입니다. 뭐뭐가 지나버린 그래서 6시 10분이다 할 때 10 minutes past 6 o'clock 6시가 지난 10분 이런 말인데요. 여기다 past가 예를 들면 사람이 오고 사람 is past 사람은 지났다 그 다음에 여기다 praying for라고 해봅시다. praying for 원래 pray for 뭐뭐뭐
하면 뭐를 위하여 기도하다 이런 뜻이죠. pray for 누구누구누구. 근데 오늘 사람이 주가 되어 사람 he is past praying for는 그는 위하여 기도될 것이 지나버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도움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역시 is past 다음에 ing가 오면 네, is past 사물이 repair는 수선하다입니다. 근데 ing가 오면 어떤 사물이 이 책상은 수선되어지기에 지났다 해서 수선되어질 수가 없다. 뭐 할 수가 없다. 사람인가 사물인가에 따라서 is past가 지나쳐진 거니까 안 된다. 네, 어쩔 수가 없어. 기도되어질 수도 없는 상태예요. 또는 수선되어지기에 지나쳤다. 수선되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past 다음에 ing가 오면 기도되어질, 수선되어질, worth ing도 뭐뭐 될 가치가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가치가 있다 하면 This book is worth 가치가 있다. 다음에 reading이 왔다고 칩시다. reading, worth 다음에 ing가 오는데 이거 읽어질 가치가 있다. 읽혀질 가치가 있다. 그래서 being ed의 모양이 아니면서도 여기 나와 있는 동사, 형용사, 특히 past 같은 전치사 뒤에 ing가 오면 being ed가 아니어도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번역이나 또는 줄긋기 문제, 틀린 걸 골라라 문제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사가 시험에 잘 나는데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제 문법의 본 강의에서 나오겠습니다. 본 강의 가운데 보면 A 형태의 관용용법, B 형태의 관용용법 이것들은 모두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단문을 복문으로 고치고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고 또는 동사의 목적이 예를 들면 I like 나는 좋아해. I like 그 다음에 go가 왔다면 질문 I like go라는 영어는 안 됩니다. 왜? 동사와 동사가 온다면 뭐 and라도 있어야 오는 거지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면 이 영어가 맞으려면 I like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to go 네, 이렇게 하든지 to go 하든지요. 아니면 I like going이라도 해줘야 돼요. 물론 to go 다음에 I like to go 다음에 to school 그렇게 합시다. I like to go to school 학교 다니기를 좋아한다.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한다 할 때 I like go가 안 되고 to go냐? 부정사 또는 going이냐? 어느 게 맞나? 네, like는 양쪽 다 맞아요. going은 일반적일 때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일반적인 거 보편적일 때 to go는 개별적이고 어떤 특정한 때 그래서 나 지금 학교 가고 싶어 지금 내가 그럴 때는 I like to go고 보통 때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해 할 때는 going 쪽이 좋은데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는 ing만 와야 되고 어떤 단어는 to만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토플 시험, 입학 시험, 뭐 취직 시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 문법 본편에서는 이런 예들 또 관용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상세히 다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난 강의가 됐네요. 오늘 핵심 영어 동명사에 대한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즐기셨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